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에게 준 선물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를 선물했습니다. 집무실에 딱 처음 출근하셔서 의자에 딱 앉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놓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도전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 같아요. 워낙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고,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놔야 되겠죠. 앞서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에게 줬던 게 이제 경대나 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트루먼 명패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쓰는 조종사용 항공 선글라스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에게. 근데 특히 트루먼 명패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이 부분이 꽤 여러 해석들을 좀 낳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 간의 선물에는 참 그 섬세한 의미를 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를 좀 놓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책상 위에 있었던 팻말을 가지고 싶다. 그걸 놓고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팻말과 똑같은 수공 조각을 이번에 선물한 겁니다. 그 팻말 문구는요,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문구예요. 저게 The buck stops here. 여기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상징물, 이것이 바로 이제 트레이드마크로 조종사 안경이거든요. 맞아요. 조종사 선글라스. 그만큼 나는 정말 친구로 생각한다. 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전용기 에어포스에서 내릴 때 비행기 트랩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도 저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끼고 내려왔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할 때 예츠의 시를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예츠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하지만은 아일랜드 이민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이민인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는 아주 작은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이렇게 의미를 담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메시지들을 좀 저희가 분석해봤고, 이렇게 2박 3일간 밀착 행보를 보인 두 정상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처럼 정치 신이든 바이든 대통령처럼 백전노장이든 모든 여러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눈에 띄었던 실수들을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통령님, 위치를 Thank you all very much, and President Yoon,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so far.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준비 좀 하셨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하나 그 윤 대통령의 발언도 뭐 지금 야당에서는 꽤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기자회견 중에 왜 윤석열 내각은 남성 중심이냐, 이런 외신의 질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각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저 이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 하나만 하라. 윤 대통령 내가 지켜주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또 공동 기자회견장이 또 여러 화제거리였는데 김주일 대표님. 네. 김성한 안보실장은 두 정상 케미스트리 이른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는다.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관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뭐 우리가 뭘 가져왔고 뭐 안 가져왔고 저쪽에 족을 떠나서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꽤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이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개인 캐릭터에서 좀 어떤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골프 치러 가면서 골프 카트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굉장히 잘 맞는 스타일 아니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호방한 스타일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조금 뭔가를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 그렇게 조금 많이 이제 연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한미 동맹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그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정상회담 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양국의 기자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각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만 질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2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질문을 했고요. 예. 미국 기자들은 그거를 깨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자들한테 아쉬웠던 게 그거는 그 주최 측의 룰이지 기자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자는 양쪽한테 다 질문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보호를 한다라고 했던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기자들이 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한국의 여성 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지금 외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제 한국이 좀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고 적절한 질문을 외국 기자가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메시지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뭐 선물 얘기도 해봤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의 시작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한 마지막 날에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과도 50분 정도 만났습니다.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They enable people around the globe to have equitable access to the internet and its vast database of knowledge, and they advance business productivity on all fronts. This innovation is possible with your devotion. So thank you, Team Samsung. Yesterday, we announced an investment of $5.5 billion in the state of Georgia to establish our first dedicated EV and battery cell manufacturing plant. This will be our first such a facility in the United States. In total, this makes the sum of the new U.S. investment to over $10 million. I humbly as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continued support of our U.S. operations. 지금 저희 제목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시작은 이재용, 끝은 정의선 뭐 이런 재벌 총수들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5억 달러 규모를 대미 투자 조금 더 뭐 규모를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이 공장도 그렇고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수차례나 이번에 많이 밝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첫 인상이 일단 재벌 총수 3세들이 다 영어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아,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뭐 안보 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 삼성과 현대에 대한 이제 투자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오후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삼성 평택 그 공장을 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오후지만 미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침에 핫한 아침 메인 뉴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상 오늘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상당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어요. 이제 그 물가도 오르고 지금 금리도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본인이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가져왔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번에 직접적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정의선 회장도 만나고 이런 장면들을 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번에 일자리 수만 개를 가져왔다라는 게 바로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바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면 참 좋긴 하지만 전 참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저 많은 돈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에서 정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뭐 세금 감면 이런 세금 감면 또 노조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뭐 규제가 한 3천 가지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삼성과 현대가 국내 투자를 과연 할까?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국내 공장 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미국에 세웠어요. 이런 현실들을 좀 우리가 느끼면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진출할 수, 좀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참 아쉬움이 솔직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이 미국 주도의 정상회의 여기에서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여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뭐 당연히 이제 본인들 얘기들을 하겠죠.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제도 만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줘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죄송스럽게도 경제에도 아마추어,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민생에도 아마추어인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예, 물론 뭐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뀐 느낌이라고 했고 여기에 윤건영 의원은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 꽤 후한 평가를 줬는데 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야당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뭐든지 반대한다. 뭐 anything but 윤석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가령 일본보다 우리를 먼저 찾았다라는 것. 예. 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정말 두 정상이 계속 밀착 행보를 하면서 북한이 유사시에 도발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핵도 제공할 생각이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공동 성명에 담겼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민생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차별화를 내야지 예.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아마추어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어떤 복원이란 단어보다는 강화를 써야 돼요. 복원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완전히 훼손됐다라는 걸 전제하에야 한미동맹의 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동맹 강화, 정말 전통적인 그 협력 관계에서 안보, 경제까지로 넓혀서 한미동맹이 다방면에 걸쳐서 강화됐고 훨씬 공고해졌다. 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다른 예.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뭐 현대차, 삼성전자 실리를 많이 챙겼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왔냐? 혹은 미국이랑 저렇게 딱 붙으면 너무 근접하면 중국 눈치도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 것도 있어서요. 예, 뭐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라는 게 이제 신냉전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이제 좀 국제 관계들이
우호적이었다가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연합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든 한국이 지금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전략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뭐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포위 전략이 지속됐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남은 과제, 외교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 여러 뒤늦게라도 짚어볼 포인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뒷얘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데뷔전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는 봉하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